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에 진득하게 몰입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는 방법이나 진로 탐색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뭐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뿐더러 나는 하나를 그렇게 오랜 시간 해본 적도 없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말씀들을 드리다 보니까 마치 저는 어릴 때부터 목표가 뚜렷한, 마치 20대에는 꿈을 확실히 찾아서 그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오랜 시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취업하기 직전까지 저희 엄마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워? 의자에 앉아서 좀 진득하게 공부를 해야지. 너는 그렇게 엉덩이가 가벼워서 뭐 해먹고 살겠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는 언니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그리고 집에 있는 정말 지루한 위인전들 있죠. 그런 전집들, 그것도 막 다 보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책도 열심히 읽고 책상에서 진득하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얌전히 오래 앉아있는 것도 잘 못하고 이거 관심 가졌다가 저거 관심 가졌다가 막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너는 엉덩이가 그렇게 가벼워서 어쩌려고 하니? 라고 얘기했었고,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때도 어떤 하나의 취미를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취미뿐만이 아니라 제가 취업할 때의 이력서를 보더라도 취업에 필수적이라는 인턴 경험, 어학연수 그런 거 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사실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뭔가 진득하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스펙을 위해서 오랜 시간 집중해서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취업을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대신에 저의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들, 하나가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것들에 이거저거 도전을 해보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되고, 대학생 체험단, 대학생 마케터, 대학생 홍보대사, 명예기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좀 잘하는구나. 내가 이런 건 진짜 못하는구나. 이쪽으로 더 일을 해보면 재밌겠구나라는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뭔가 그거를 진득하게 오랜 시간 프로젝트로 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신입 공채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무언가 좀 오랜 시간 제대로 팀워크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한 경험을 써라 라고 하는데, 사실 학생이 그럴 만한 일이 뭐 얼마나 있나요? 그게 대부분 없는 게 사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취업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팀 프로젝트, 공모전, 나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꼭 한 가지 분야에 오랜 시간 몰두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그것이 뭔가 대단해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부터 하나의 운동 분야에 뛰어나서 그걸 계속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뭔가 하나의 특출난 분들, 그리고 그거에 계속 에너지를 쏟은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방향 전혀 없이 학교만 다니고 그냥 시험 보다 보니까 성인이 된 거고, 뭐를 해야 되지? 라는 상황에 오게 되죠. 그래서 왜 나는 하나를 진득하게 이렇게 못했을까? 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될까? 나는 그동안 헛산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20대에는 지평을 넓히는 기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저거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느 정도 찾은 뒤에 30대에는 그 분야에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점이 필요한 건데,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 취업은 했는데 사실 마케팅도 그냥 직장인일 뿐이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게 뭐 특별히 내가 특출나고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분류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나는 평생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무언가 내가 잘하는 걸 발전시키고 싶은데 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고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장점은 말재주, 글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무언가 해볼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PD나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대외 활동들을 해봤더니 명예기자, 방송국, 대학생 마케터즈 이런 활동들을 해봤더니 재미는 있는데 너무 여건이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방송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야근이 많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지도 않고 그렇게 빡센 생활을 하면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저는 아이도 낳고 싶고 아이 엄마이면서 일도 하고 싶은 워라밸을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마인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라밸,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늘 해왔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이쪽은 아니다. 내가 살아남기 힘들겠다. 되기도 힘들지만 하고 나서도 내가 평생 이 업을 하기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바꾼 거고요.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흥미로워서 이제 마케팅으로 취업은 했지만 사실 마케팅도 일반 사무직이고 근데 이러다가 어설프게 다니다가 한 40대 되고 이러면 잘리게 되면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불안함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게 대단한 게 없잖아. 그냥 한 회사의 직원, 그게 전부잖아요. 게다가 내가 대단한 삼성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스카이를 나온 것도 아니고 별로 특별할 만한 스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살다가 이 회사를 오래 다녔던 이유는 회사가 복지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에 다녀야 워라밸도 어느 정도 괜찮고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좋은 점이 많지라고 생각해서 다니다 보니까 오래 다니게 된 경우였던 거지 하나 오래 진득하게 한 게 없던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오래 다닌 거에 대해서 주위에서 놀라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저를 대학생 때 봤던 사람들은 야, 너는 되게 개성있게 살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회사에 되게 오래 다니면서 평범한 직장인을 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이러던 사람인데 한 회사에 오래 다니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꾸준히 한 게 없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도 아니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만 많다가 아이를 갖고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피곤했고 지치는데 또 그때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호르몬이 아직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데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산후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나 그냥 이렇게 애기 보느라 정신없다가 복직하면 또 똑같이 회사 다니는 거 반복해야 되나?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만 많았어요. 근데 애를 보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도 휴직이니 그 기간 동안 영어 과외 같은 거라도 할까? 무료로 봉사로 영어 스터디 같은 걸로 아이들을 가르쳐볼까? 별의별 생각은 다 했는데 애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 인생에 이렇게 회사를 쉬는 기간이 자의적으로 쉬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이가 들면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게 되는 그럴 확률이 높은데 지금 회사 소속은 유지되면서 쉴 수 있을 때 뭔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블로그였고요. 아기가 낮잠을 자거나 아기 밤에 재우고 나서 핸드폰으로 블로그에 육아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2016년도 얘기인데 그때면은 이미 인스타를 많이 하고 블로그는 죽어가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왜 굳이 블로그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블로그가 시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기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내용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육아일기로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글 쓰는 걸 좋아했어서 이게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연락이 와서 네이버 메인에 연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의 글이 네이버 메인에 올라간다. 이 사실이 정해지고 나니까 더 열심히 글을 쓰게 됐고요.
단기간에 파워블로거급이 되게 된 거죠.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면 하루에 몇만 명은 제 글을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열심히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여러 가지 뭐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는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의 시대더라고요. 근데 이미 사실 늦었지. 그 생각을 한 게 2017년 작년이거든요. 이미 유명 유튜버들은 다 대박이 난 상황이고 나는 이제 시작하려는 거여서 그 출발선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뭐 편집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하라면 하겠지만 그럴 시간 자체가 없는, 그냥 나는 찍어서 올리는 것밖에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과연 유튜브로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게 된 게 이제 처음에는 애기 영상, 어릴 때 귀여운 영상들은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재밌는 건 올려보자 라고 애기의 앨범을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왕 하는 김에 블로그에 올렸던 것 중에 인기 좋았던 거 한번 유튜브로 찍어 올려볼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됐어요. 사실 유튜브를 제대로 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정말 느낀 게, 제가 그동안에 하나를 꾸준히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취미 삼아 체험해보고 이런 얘기 들어보고 했던 그 잡다한 내용들이 저의 영상에 다 영향을 미치고 그런 소스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물론 회계사, 금융, 운동 이런 것처럼 자격증이 있는 건 그 분야만 파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다양하게 이거저거 내가 짧게 시도해본 것도 나의 장기적인 커리어에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꼭 하나에 집중해서 내가 진득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난 대체 왜 성과도 없이 그냥 이거저거 하고만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 유튜브가 굉장히 미약하고 뭐 이걸 성공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무언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저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거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뿌려져 있는 나의 경험들이 나중에 하나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 5년 전, 3년 전, 2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이직을 할 거라고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특히 10년 전엔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살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저도 불안함은 정말 많은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 보자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댓글로 의견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